일단 유튜브 경제 채널은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웃기냐 못 웃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얼굴이 좀 웃기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한 50%는 먹어 들어가는데 이빨 터는 게 좀 약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경제 분석을 해주는 본인이 주식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맨날 주식이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소리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알려줘야죠. 뭐 저도 물론 주식에 처물려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만약에 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서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죠. 그런데 뭐 어차피 요즘에 트렌드가 어떠냐,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 아무리 대단한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나왔다, 뭐 아니면 월가 자산운용 뭐 헤지펀드 대표가 나왔다, 얘네들이 나와서 앞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해도 믿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 유명한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도 하는 말마다 자꾸 틀려서 레방꿀, 달반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 다 한 거죠.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이놈 저놈 하는 얘기 들어보고 참고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채널이라서 까딱 잘못하면 무슨 수능 특강 있죠. 이런 것처럼 너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한번 썰을 풀면서 시작하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요걸 알 수 있는 소매 판매액 지표예요. 미국 사람들의 전체 소매 판매액은 뭐 등락은 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미 연준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맞추고 요거보다 오버가 되면은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2%로 맞추려고 요거보다 떨어지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2%씩 매년 물가가 오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인구도 전혀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매년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그러면 소매 판매액은 물가가 2%씩 오르니까 2%씩 꾸준히 어쨌든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인구 보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올라요. 지금 3억 3천 명 넘어가죠. 인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매 판매가 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물가가 또 가세를 하잖아요. 매년 2%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지금 거의 뭐 8%로 물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소매 판매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미국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쭉 감소를 하거나 뭐 이런 국면이 나타난다. 그거는 무슨 소리죠? 네,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니까 더 이상 증가해야 되는 게 증가를 못하고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의 소매 판매액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죠. 우리는 소매 판매액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하고 침체에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2022년 6월부터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소매 판매액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고점 찍고 이렇게 횡보하려고 그러는 이런 불길한 움직임이 보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21년 작년이죠.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4월부터 소매 판매액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차트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것만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이렇게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제대로 푹 꺼져야지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봐야지 우리가 소매 판매액이 막 증가하고 떨어진 이런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소매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를 보면 됩니다. 증가율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지려고 한다 하면은 이거 뭔가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지금 침체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간들 전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9.1% 전년 대비 소매 판매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수치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경기가 잘 증가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요 박스층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2008년만 해도 요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부터 또 코로나 전에도 저는 박스층 구간이 3%거든요.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3% 미만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가 위험 구간인데 지금 이제 9.1%니까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구나. 요 지표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억짜리 제품을 매년 10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는 매출 100억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품 가격을 30% 인상해서 13억 원이 됐습니다. 근데 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비싸니까 소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10개씩 파는 회사가 8개밖에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은 매출은 104억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제품이 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4%나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9.1%나 이렇게 높게 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착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물가 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과거 요 위험 구간에 이미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진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안 보더라도 이 다음 논리를 보는 거죠. 미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을 해서 앞으로 제품 가격이 원래 요게 10억 하는 회사가 13억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다시 10억으로 인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원래대로 10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8개로 소비가 감소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매출이 80억으로 맨 처음에 100억이었던 게 80억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인플레가 잡혀가지고 제품 가격이 다시 인하가 되더라도 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더라도 결국에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소비 증감률만 팍 떨어질 거다. 소매 판매액이 지금 이렇게 높지만 물가가 잡히면은 이렇게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럴싸하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이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액 발표되는 지표를 봤을 때는 딱히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고 여기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물가가 잡히건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건 소매 판매액은 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가율도 확 낮아져서 이미 위험 구간 안에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견조하게 잘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지고 있다. 요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이 불식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계속 잘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이 소매 판매 지표 중에서도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좀 선행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미국의 자동차 및 요 자동차 부품 판매 파트입니다. 이게 소매 판매 지표 중에서 세부 내역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림 보시면은 경기가 막 회복하고 좋을 때,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해가지고 뭐 2015년까지 진짜 가파르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액이 증가를 해요. 1995년 이후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때가 있고,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뭐 침체되기 직전 구간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렇게 확확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죠. 자동차 자체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매 판매액이 전체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난 2021년에 확 고점을 빠르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딱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와 같은 뭐 요런 시점 아니냐, 과거에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이런 모습들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확 한번 떨어질 가능성, 지금 자동차를 봤을 때는 경기 둔화에 어느 정도 접어들어 있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 이상 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요걸 볼 수 있죠. 따라서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좀 명확합니다. 자동차 판매과 함께 보면
적극적으로 뭐 주식을 사거나 그래야 될 시점은 벌써 딱 나오죠.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소매 판매액이 확 증가하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국면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뭐 지금도 약간 과거 행보 국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뭐 조정이 굉장히 많이 왔다, 뭐 이 정도면 저점 다 온 것 같다, 저점 매수해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지만 지금 경기 둔화 단계고 아직 침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고, 자, 우리 채널의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이게 정점 지나고 이 둔화에 여기 어디쯤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점은 회복이라든가 상승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요 위에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저점은 당연히 못 잡아요. 경제 지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주식시장의 최저점은 절대 잡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최고점에서 매도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매수를 하는 시점이 요 정도 되겠죠. 무릎 위 정도. 매도를 한다 그래도 이 경기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딱 어깨 아래 그리고 무릎 위, 요 정도 구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 있는 마법의 도구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면은 실망해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래서 떠나면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정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는 매수하고, 이게 매도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먹어가는 거죠. 영상 보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고 끝내지는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정말 순수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